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회 수행평가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회 수행평가는 논술형 평가로 진행이 되는데요. 학생들이 글 쓰는 거를 상당히 어려워하고 또 싫어합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늘 수행평가나 또는 지필평가에서 이 논술형 평가를 꼭 실시를 하는데요. 왜 실시를 하는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논술형 평가는요.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내용을 사회 문제라든지 사회 이슈와 연결시켜서 자신의 생각을 적어보는 거예요. 근데 자신의 생각을 글로 쓰는데 그냥 막 쓰는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작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설득력 있는 근거를 갖고 자신의 생각을 쓰는 것을 논술형 평가라고 합니다. 근데 논술형 평가를 왜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자신의 생각을 글로 쓰는 과정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떤 사회 이슈나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교과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도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그 정리하는 과정에서 그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근거를 막 찾다 보면요. 여러분도 모르게 생각하는 그런 능력, 사고력이 향상이 됩니다. 그래서 논술형 평가는 여러분들의 어떤 고차원적인 사고력을 높이는데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사회를 배우는 이유가 사실 시민으로 여러분들이 성장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은 사회에 나가서요, 공공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정치에 참여하는 어떤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참여하는 시민으로 성장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사회 문제에 관심 없이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학교에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논술형 평가를 통해서 사회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나아갔을 때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에서 선생님은 논술형 평가를 늘 실시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글 쓰는 거 어렵고 귀찮을 수도 있는데요. 선생님의 의도를 잘 생각해 주시고요. 좀 우리 논술형 평가 문제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 생각을 정리해서 적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논술형 평가의 내용인데요. 우리가 두 가지를 봅니다. 일단 논술형 평가 1이 있고요. 논술형 평가 2가 있습니다. 네, 논술형 평가 1과 관련된 주제는 여러분 낙태죄입니다. 네, 이 낙태죄와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 봅니다. 네, 그래서 사건 내용을 선생님이 제시문으로 정리를 했는데요. 읽으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프린트 보시면요. 이 산부인과 의사가 A라는 산부인과 의사가 있는데요. 이 의사가 낙태 시술을 했다는 이유로 기소됐어요. 그럼 기소가 뭐죠? 네, 기소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검사가 형사 재판에 넘기는 것을 기소라고 합니다. 검사가 형사재판에 넘기는 것을 기소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산부인과 의사가 낙태 시술을 우리 형법에 의해서 형법에 범죄라고 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의사가 낙태 시술을 해왔기 때문에 이 의사를 이제 검사가 기소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의사를 처벌하려면 형사 재판이 열렸겠죠. 그래서 재판이 열렸는데 이 의사가 재판 중에 자기 낙태죄, 이거는 낙태를 한 여성을 처벌하는 거고요. 의사 낙태죄, 이 의사한테 적용된 거는 의사 낙태죄가 되겠죠. 이 낙태 시술을 도운 의사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선고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의사에 대한 이제 재판이 열렸는데 이 의사가 재판 도중에 이 낙태죄는 헌법에 위배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법원에 이거 위헌법률 심판 신청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요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네, 여성의 어떤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이 낙태죄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을 한 거예요. 네, 헌법에 위반된다. 그러면서 이제 법원에 처음에는 위헌법률 심판을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어요. 그리고 위헌법률심판은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신청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의사가 법원한테 요청을 한 거죠. 위헌법률심판 해주세요. 낙태죄 조항에 대해서. 그렇게 했더니 법원이 기각,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의사가 직접 뭘 했냐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겁니다. 이 헌법소원 심판은 기본권을 침해당한 사람이 직접 청구하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이 위헌법률 심판 말고 헌법소원 심판에서 이 낙태죄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을 내렸냐면 4명은 헌법불합치, 3명은 위헌, 2명은 합헌으로 결정을 내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위헌이 되려면 정족수가 재판관 9명 중에 6명 이상 찬성해야 되는데 이 헌법불합치라는 거는 여러분 뭐였죠? 이거는 사실상 위헌이에요. 사실상 위헌인데 그런데 어떤 이 법률을 헌법에 위배된다라고 판단을 했을 때 그 법률이 바로 삭제가 되잖아요. 효력이 바로 없어지는데 그렇게 되면은 사회적인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죠. 혼란이 발생할 수 있고. 그래서 일시적으로 해당 법률을 유지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상 위헌이라고 판단한 재판관 4명, 위헌은 3명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6명을 사실 넘었어요. 그렇지만 위헌은 될 수 없고 헌법 불합치로 결정이 난 겁니다. 그래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선고를 한 겁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의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네, A라는 산부인과 의사가 있었어요. 네, 이 의사가 낙태 혐의로 기소가 됩니다. 네, 이 검사가 기소를 한 이유는 이 낙태가 범죄로 규정이 돼 있기 때문이죠. 우리 형법에서 이 낙태는 형법, 범죄를 규정한 법이에요. 이 형법에 의하면 2가지를 처벌하게 되는데 하나가 자기낙태죄고 하나가 의사낙태죄입니다. 특히 이 낙태를 한 의사, 자기낙태죄는 여성을 처벌하는 거고요. 의사는 징역 2년 이하에 처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형법에. 그런데 이 기소를 해서 이 산부인과 의사에 대한 형사재판이 열렸는데 재판 중이에요. 형사재판. 형사재판이 열렸는데 이 형사재판 중에 이 의사는 이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되거든요. 범죄를 저지른 걸로 의심된 사람이죠. 이 형사재판 중에 이 의사가 법원에 신청한 거죠. 뭐를 신청했냐면 이 낙태죄가 우리 헌법이 있고 법률이 있는데 이 낙태죄는 법률이에요. 이 낙태죄가 헌법에 위배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지금 자기를 그 형사재판으로 이끈 이 낙태죄가 헌법에 위배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의사가 법원에 뭘 신청했냐면 처음에는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해달라고 신청했어요. 네, 원래 법원이 재판 중에 이 법률에 문제가 있을 때 신청하는 게 위헌법률 심판이죠. 네, 그래서 법원은 사실 위헌법률 심판을 신청할 수 있는데 법원이 이걸 받아들인 게 아니라 기각시켜 버렸어요. 네,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직접, 이 피고인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뭐를 신청했냐면 이 기본권을 침해당한 사람이 직접 신청하는 게 뭐였냐면 헌법 소원 심판이었죠. 헌법 소원 심판을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헌법 소원 심판 결과 어떻게 나왔냐면 재판관 9명 중에 9명이 있는데 9명 중에 4명은 4명은 헌법 불합치, 3명은 위헌,
2명은 합헌으로 결정을 내렸죠. 네. 근데 여기서 헌법 불합치는 거는 뭐냐면 사실상 위헌이에요. 네, 사실상 위헌인데 그렇지만 일시적으로 해당 법률을 유지시키는 거죠. 왜냐하면 사회적인 혼란이 발생할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위원이라고 한 사람은 3명. 그래서 9명 중에 6명 이상이 어쨌든 큰 틀에서는 위원이라고 봤고요. 그 중에 다수가 헌법 불합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이 낙태죄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로 이제 최종 결정이 났습니다. 네, 그래서 낙태죄는 한시적으로만 유효해요. 언제까지만 유효하냐면, 그래서 이 낙태죄는 2020년 12월 31일까지만 유효하고요. 그 이후에는 없어집니다. 네, 위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낙태죄로 더 이상 처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요 문단을 정리하면 요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을 또 보면요. 네, 그럼 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용을 좀 볼게요. 헌법재판소는 헌법 불합치 의견으로 임신한 여성이 임신을 계속 이제 임신 상태를 유지하냐 또는 종결, 이건 낙태를 한다는 거죠. 이걸 하는 거는 스스로 선택하는 거다. 예, 라는 거죠. 그리고 임신한 여성이 이 아이를 낳으면 사실 굉장히 사회적인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어요. 뭐 결혼하지 않은 여성이다라고 했을 때, 뭐 직장을 그만둬야 될 수도 있고, 학생인 경우에는 학교를 뭐 퇴학을 당할 수도 있죠. 네, 그리고 경제적인 아이 키우는데 돈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경제적인 이유로 내가 낙태 갈등 상황이에요. 그래서 낙태를 어쩔 수 없이 했는데도 이런 경우에도 다 처벌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낙태죄를 처벌하는 이런 법률은 태아의 생명 보호만 너무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임신한 여성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거예요.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했다. 여성이 자신의 신체에 대해서 자기가 결정을 내릴 수가 있거든요. 그것은 이제 자기 결정권이라고 하는데 이 낙태죄 같은 경우에는 낙태한 여성을 무조건 처벌하게 하기 때문에 자기 결정권을 너무 과도하게 제한한 것이다라면서 이제 헌법 불합치로 결정을 내린 이유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편 이거는 이제 뭐냐면 정리를 좀 해보면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라는 의견과 크게 보면은 위헌이라는 의견과 합헌이라는 의견이 있어요. 네, 크게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쪽에서 이거 헌법 불합치 포함해서 이 낙태죄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쪽에서는 결국 얘기하는 게 이 낙태죄라는 게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거예요. 네, 여성이 자신의 신체에 대해서 자기가 결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낙태를 한 경우 처벌함으로써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제한을 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그 얘기고요. 그리고 근데 한편 태아의 생명 보호는 매우 중대하고 절실한 공익이며 사회 경제적인 사회에 따른 낙태의 허용은 어떤 생명 경시 풍조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네, 생명 경시 풍조. 그리고 생명보호가 중요하다라면서 합헌으로 의견을 낸 재판관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헌으로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뭘 주장하냐면 이 태아의 생명이 중요하다. 네, 그리고 어떤 낙태를 허용하게 되면 쉽게 낙태를 여성들이 결정할 거기 때문에 내 생명 경시풍조가 만연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위원회의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이 낙태죄는 결국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은 거죠. 네, 그 내용이 두 번째 문단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어떤 결정을 다시 정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문단을 보면요. 세 번째 문단은
이 낙태죄는 사실 이 논란이 계속 이어져 왔어요. 낙태죄를 찬성하고 반대하는 기준은 결국 이 태아의 생명권에 우위를 두느냐, 네, 아니면 이 여성의 자기결정권에 우위를 두느냐, 이 둘 중에 하나예요. 네,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입니다. 그런데 이 낙태죄가 필요하다, 유지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쪽에서는 당연히 태아의 독자적인 생명권을 주장하겠죠. 왜냐하면 태아는 아직 독립적인 그 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호를 무조건 해줘야 되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 태아는 자기가 스스로 태어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태아의 생명권이 중요하다라면서 낙태죄를 유지하기를 바라는 그런 입장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법에 보면은 정말 이 낙태를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상황, 뭐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유전학적 문제라든지 성폭행 혹은 임산부의 건강과 관련된 그런 경우에는 이미 낙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낙태죄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거죠. 네, 하지만 이 낙태죄를 폐지하기를 요구하는 쪽에서는 여성 원치 않은 임신 유지와 출산을 강제할 경우에 오히려 여성들한테 생물학적, 신체적이고 정신적인 그런 건강을 훼손한다는 거예요. 네, 아이를 굳이 낳고 싶지 않았는데 낙태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낳은 경우에 아이를 키울 때 그 정신적인 여성들의 어떤 뭐 우울감도 생길 수 있고요. 경제적인 문제도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임신이라는 거는 사실 여성 혼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낙태죄는 여성만 처벌을 해요. 그래서 이게 평등권까지 침해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원래 낙태죄는 계속 이제 헌법재판소에 몇 번 올라갔는데요. 2012년에는 낙태죄에 대해서 합헌 결정이 났어요. 그러니까 낙태죄를 유지하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런데 작년에 2019년 4월에서는 네, 낙태죄를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이제 사실상 위헌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 내용인데요. 이거를 다시 한 번만 정리를 좀 해볼게요. 낙태죄는 이 낙태죄에 대한 찬반 논쟁이 있었죠. 네, 헌법재판소의 결정 전에도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낙태죄를 유지하자 찬성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찬성하는 사람들은 태아의 생명권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 이걸 유지하자는 거죠. 네, 그리고 이미 모자보건법에 보면은 특별한 경우에는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네, 모자보건법이라는 법에서. 근데 반대하는 쪽에서는 폐지하자. 이 낙태죄는 없애야 된다. 네, 폐지하는 측에서는 일단 여성의 자유권,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 여성이 자신의 신체에 대해서 국가의 간섭 없이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되는데 국가가 낙태죄에 대해서 처벌을 부과함으로써 여성의 자유권을 침해한다. 그리고 이거는 평등권에도 위배된다. 네, 왜냐하면 여성에게만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낙태를 결정하기까지 임신을 하는 과정에서 남성과 여성이 같이 결정해서 하는 건데 낙태를 한 경우에는 왜 여성만 처벌하냐 이런 것도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낙태죄의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쓰셔야 되는데요. 헌법재판소는 폐지 거의 이제 위헌이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찬성을 한다면 이런 주장을 참고해서 쓰시면 되겠죠. 찬성을 할 경우에는 이런 주장. 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대할 경우에는 이런 주장, 어떤 태아의 생명권이 더 중요하다. 네, 이런 경우, 이런 주장을 근거로 논술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네, 선생님이 논술형 평가 하나만 설명했는데도 거의 시간이 다 돼서요. 다음 시간에 두 번째 논술형 평가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